궁지에 몰리자 승부수 띄우는 기업들 주가 회복 가능할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량주 중에서 많이 빠진 주식들, 많이 빠진 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잠깐 스타벅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이번 주에 기사 난 거 보셨어요? 영국 사업부를 매각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참고로 스타벅스 작년에 한국도 팔고 나간 거 아시죠? 한국 스타벅스는 신세계가 인수했잖아요, 지분을. 지금 영국도 매각한다는 기사가 있는데 정확히는 얼마 정도 가치 평가 받을 수 있는지 공식 요청했다 정도인데 그래도 지금 매각 검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스타벅스가 고점에서 코로나 때도 40% 빠졌었는데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빠졌다가 이번 주에 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를 사실 째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이 하워드 슐츠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릴 건데 이분이 이제 스타벅스 살리는데 전문가예요. 초기에 스타벅스를 인수한 분이기도 하지만 애착이 있는 분이어서 이분이 올해 돌아왔거든요. 제목에도 온 힘으로 스타벅스를 회복시키려고 하다. 제가 그래서 조금 째려보고 있었거든요. 올해 3월 4월부터 계속 뭔가 하지 않을까? 잠깐 말씀드리면 하워드 슐츠가 1987년에 스타벅스를 인수하고요. 그리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 CEO를 하는데 그동안 연평균 스타벅스 주가 상승률이 37.7%. 그러니까 S&P 500 증시가 오른 것보다 2배가 높습니다. 주가 상승률이요. 그리고 이제 물러나요. 나 좀 쉴게 이러다가 또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금융위기 때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돌아옵니다. 스타벅스로. 그래서 S&P 500보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또 내줘요. 물론 이분의 실적을 주가 상승률로만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기업 실적이 연동되는 게 주가니까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스타벅스 제국을 이끌었다. 스타벅스 급성장을 이끈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2018년 이후로 떠났죠. 근데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돌아왔습니다. 임시 CEO 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분이 회사에 애착도 있고 올 때마다 주가도 상승했고 심지어 지금하고 비슷한 금융위기도 겪어낸 사람이니까 뭔가 보여주지 않겠냐. 2008년에도 과감하게 비용 절감, 인건비 이런 문제 해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래도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서 째려보고 있는데 이분이 뭐 하고 왔냐면은 정치 나갔다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못 나갔어요. 원래대로면 2020년 출마하려다가 대선 출마를 19년에 포기하고 바이든 지지한다 그러고 민주당한테 밀어주고 돌아와서 쉬다가 스타벅스로 돌아오는 건데 이번에도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이미 뭐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많이 벌었고 연봉은 1달러만 받고 회사 살리겠다. 애착이 있어서 돌아왔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영국을 판다 그래서 한번 영국 살펴보니까요. 영국이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에서 제일 크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혹시 영국에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영국이 큰 시장인지 몰랐어요. 중동, 아프리카 다 포함한 것 중에서 영국이 최대 시장이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전략적으로 계속 투입돼 있어서 노렸던 곳인데 이제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회복에 4년이 더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회복이 너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 회복할 줄 알았는데 회복도 너무 느리고 왜인지 봤더니 지금 인플레 때문에 유럽 난리잖아요. 특히 영국이 심각하대요. 그래서 회복세가 더 걸릴 것 같다. 거기에 경쟁도 너무 심하다 그런 건데 보니까 야 저는 이 사진 보면서 어디 개도국이나 빈공국 사진인 줄 알았는데 2022년 6월 최근에 영국 그것도 런던 도심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심각한 건 전 세계 공통이지만 이 영국 물가 상승률이 G7 주요 7개 국가 중에 1위랍니다. 와 9.4인데 연말까지 11% 넘을 걸로 예상된대요. 보수적으로 봐도. 진짜 미쳤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칼럼이 폭발적인 호응을 얻는데요. 나 평범한 월급쟁이 2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두 끼 죽으로 때울 정도다. 너무 심각하다 이러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진짜 이 정도인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는 양반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폭염에다 살인적인 물가까지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커피 먹을 수가 없겠죠. 지금 커피는 사치죠. 제가 봐도 이런 상황인데 한 끼가 힘든데 거기다가 스타벅스가 하필 또 밀려요. 영국 커피 시장에서. 또 유럽이 커피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위 커피 체인 코스타 커피라는 게 있거든요. 요 하늘색이 코스타 커피인데 여기 성장 잘하는 거 보이시죠? 야 급성장하고요. 정작 스타벅스는 별로 성장을 못합니다. 보이시죠? 영 유럽에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영국에서. 그래서 경쟁도 심해지면서 커피도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시장도 안 좋은데 자체적으로 스타벅스 경쟁력도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매각을 하려는 것 같고요. 참고로 요 코스타 커피는 코카콜라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저도 코카콜라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제 영국에서 스타벅스 밀어내고 코스타 커피가 이렇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걸 또 코카콜라가 이미 2018년에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죠. 참 코카콜라 하면 또 워렌 버핏이 생각나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부럽다.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고 이런 상황이고 이제 보시면 스타벅스 매출은 미국, 중국, 영국 보시면 거의 기별도 안 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지금 하워드 슐츠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아예 대놓고 복귀하면서 나는 미국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중국이 향후에 미국 넘어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커피 넘어선다 이렇게 해서 미국 중국에 집중하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도 팔았죠. 영국도 팔 것 같고 이러면 일본 이런 데 다 팔 것 같대요. 그래서 야 이제 이렇게 철수를 하나 진짜 엄청 몸집을 줄이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파구가 될지 이제 비용 절감, 집중 효율화가 될지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될지 약간 세모인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국도 매각을 했잖아요. 작년이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스타벅스 많이 가시나요? 어떠신가요? 요즘 제가 찾아보면 논란이 너무 많아요. 이게 언론에서 좀 그렇게 다루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목도 커피 맛도 샌드위치도 예전 같지 않아. 끝없는 스타벅스 논란. 보시면 작년 2021년 7월에 신세계가 스타벅스 먹고 그래서 쓱타버스라고 하죠. 쓱타버스. 근데 지금 논란이 계속 나와요. 커피 맛 변화했다. 저도 이거는 사실 조금 느꼈긴 했는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커피 원두를 바꾼 적이 없다. 그리고 스타벅스 가면 종이 빨대 주잖아요. 노란 거 그 황토 색깔? 그거 냄새 난다. 그리고 최근엔 샌드위치 내용물 부실하다 그래서 사과까지 했대요. 그리고 여름에 사은품으로 주는 서머 캐리백도 지금 발암물질 나온다 그래서 논란 때문에 착수 들어갔대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성장통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확실히 매각하고 나면은 브랜드 가치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아무래도 본사 스타벅스 미국에 있는 브랜드만큼은 아니게 되는 건지 좀 그래서 영국도 매각하면 이렇게 좀 논란 맨날 나오고 하는 거 아닌가, 브랜드 가치 떨어지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매각하고 나서도 본사 스타벅스는 매출의 5% 로열티 따박따박 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손해볼 게 없죠. 신세계한테서 아마 5%씩 따박따박 떼갈 겁니다. 맥도날드도 한국 맥도날드 매출 5%는 무조건 미국으로 다 건너가죠. 그래서 지금 많이 빠져있는 김에 또 이슈도 나와가지고 지금 하워드 슐츠가 3번째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마다 성공시켰는데 이번에도 통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인건비 문제라던가 커피 원두 가격 상승 폭등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익도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최악은 지난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9월 전에 뭔가 승부수를 보여줄지 좀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디즈니 이슈가 있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디즈니 주가 보시면 반토막 나 있어요. 지금 그 무서웠던 코로나 때도 44% 빠졌는데 지금 이번에 54% 빠졌다가 살짝 올라서 45%거든요. 와 진짜 많이 빠졌고요. 진짜 많이 빠졌는데 지금 디즈니가 넷플릭스 따라하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참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제 디즈니가 오죽 힘들면 이런 일을 하냐 싶은데 디즈니가 이제 앞으로 성인 영화 본격 등장. 그래서 이 캐릭터가 딱 보시면 가족 친화적인 캐릭터인데 몽키가 섞여 있지만 브랜드 가치를 버리는 거냐 할 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 플러스 처음으로 R등급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냥 성인 영화, 성인 등급인 거죠.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대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 볼 거 없다 이런 적 많으셨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사실 처음에 한번 봤다가 켜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가족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청소년 관람 불가 컨텐츠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부 이제 아기들 보는 거, 어린이들 보는 거 아니면 온 가족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 이러니까 요즘 안 그래도 다들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등을 돌렸었나 봐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디즈니가 항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드풀 뭐 이런 잔인하고 피 나오고 욕설이 난무하는 영화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넣기 시작했다. 이게 이번 주에 디즈니 이제 관련 기사로 나와서 제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고로 R등급 이게 이제 17세 이상 관람가인데 여태까지는 전체 관람 13세 이런 거만 디즈니가 이렇게 해피해피한 순진무구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만 다뤘다면 이제 본격 현실을 반영한 내용들의 컨텐츠도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돌파구 이게 맞냐 기대가 좀 불고 있긴 한데 오죽하면은 최근까지 저도 느꼈던 건데 한국에서 디즈니 플러스 들어와서 막 엄청 기대했었는데 이용자들 다 떠났잖아요. 근데 차라리 좀비라도 만들어라. 뭐냐면 넷플릭스처럼 따라하기라도 해라는 거죠. 물론 뭐 겨울왕 한국 이런 게 너무 대작이고 재밌긴 한데 그것만 보기는 좀 지겹잖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계속 자극적인 거, 좀비물, 지옥, 오징어 게임, 피 튀기고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딱 봐도 성인 타겟, 제한이 없는 아주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목을 끌었는데 저희가 또 자극적인 거 계속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디즈니는 이 고집을 지켰던 거죠. 우리는 가족이다. 가족 브랜드 타겟인데 어떻게 그런 거라냐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요즘 트렌드에 안 맞는 거죠. 적어도 지금은. 그래서 이탈되니까 이제 디즈니가 왕좌에 도전하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꼴찌 탈출이나 하고 와라 넷플릭스가 그러고 지금 뒤에서 한국의 스트리밍 기업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꼴찌도 지금 간신히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만 그랬던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청소년 관람불가 컨텐츠를 올려봤는데 반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참 이게 한번 브랜드 이미지를 정해놓으면은 방향 바꾸는 게 쉽지가 않나 봐요. 학부모들이 난리를 쳐서 오죽하면 올해 4월에 디즈니 플러스에 이런 과거에 찍었던 성인용 전쟁, 핫샷 뭐 이런 폭력성 있는 영화였나 봐요. 그런 영화를 올렸는데
바로 번복하고 내렸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비난을 빗받쳐가지고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브랜드 가치 파괴할 거다 경고하면서 막 난리치니까 이제 디즈니도 아 그래요 하면서 내려갔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나 봐요. 이제 디즈니가 완전히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지금 기사가 청소년 관람 불가 컨텐츠 추가 박차 하면서 지금 이제 보세요. 작년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 초록초록한 거 보이죠? 전체 관람 12세 15세 이런 걸로 가득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심의 등급이 절반 이상이 18세 15세 기본입니다. 18세 전부 다. 예, 그래서 한 달 만에 총 보유량의 과반수 넘는 성인 콘텐츠 등급 분류 거쳐 이제 자극적인 거 하겠다 이거죠. 고착화된 이미지 깨고 새 영역으로 진출 시도. 이미 넷플릭스는 디즈니가 하고 있던 거보다 훨씬 먼저 그냥 등록하는 거 거의 다 잔인한 거, 폭력적인 거 이런 거였대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맞냐 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평론가들이 디즈니가 마침내 유일한 결점을 고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 어떻게 될지,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맞았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시청자 폭 넓히고 성인용 컨텐츠도 맞춰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심지어 디즈니가 성인용 컨텐츠가 없었던 게 아닌데 눈치 본다고 못 올렸던 거죠. 이런 19세 관람가 폭력적인 영화 드라마 같은 거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눈치 안 보고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즈니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CEO들끼리도 싸우고 있거든요. 디즈니를 거의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 CEO가 밥 아이거인데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역임했어요. 이 사람이 아까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마냥 이 디즈니 왕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인데, 왜냐면 픽사, 스타워즈를 가진 루카스필름, 아이언맨 가지고 있는 마블, 폭스 이런 걸 인수를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입지전적 인물인데 이 다음 CEO한테 물려줬거든요. 근데 물려주고 나서 코로나 터지고 디즈니 주가 폭락하고 각종 논란이란 논란은 다 생기고 이러니까 최근에 너무 후회된다 대놓고 밝힌 거예요. 들으라고 이제. 뒷담화가 아니고 앞담화. 앞에서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안 뽑았을 거다 이러면서, 하필 또 둘이 이름이 밥이어가지고 지금 밥워입니다. 밥워. 밥전쟁. 이 정도로 지금 CEO끼리 싸울 정도로 디즈니 분위기가 엉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오죽하면 고유의 정체성이었던 가족 브랜드를 탈피하는 것까지 보이고 있다. 이게 승부수긴 한데 야 이게 먹힐지, 주가는 이미 빠질 대로 빠졌는데 여기 득이 될지 독이 될지. 8월 10일 날 실적 발표하는데요. 이게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장기적으로도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번 결정이 또 되게 중요한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참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진짜로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 한국도 스트리밍 너무 많잖아요. OTT가 너무 많은데 미국도 너무 많아서 문제랍니다. 근데 이 중에 분명히 몇 개만 살아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도 반토막 나 있어서 소개해봤고, 스타벅스도 30% 빠져 있어서 잠깐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많이 빠진 주식 중에서 아마존하고 알파벳 잠깐만 얘기해볼게요. 아마존, 알파벳 마침 이번 주 실적 발표여가지고 한 리포트를 보는데, 이번 주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 봤을 때 힌트를 줬다. 다음은 아마존이다.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온라인 산업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두 기업이, 미디어 쪽은 넷플릭스고 쇼핑은 아마존인데, 지금 넷플릭스 드디어 돌아섰지 않냐. 봐라, 이번 실적 발표 보니까 구독자 수 턴어라운드 하지 않았냐. 보시면 실제로 구독자 2분기 마이너스, 3월에 한번, 이번에 6월에 한번 마이너스 갔다가 이제 9월부터 돌아서거든요. 봐라, 이제 코로나 피해 끝나고 이제 정상화되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아마존도 돌아서는 거 아니겠냐, 바닥 찍은 거 아니겠냐 하면서 지금 하늘색이 온라인 침투율인데요. 아마존 온라인 침투율이 코로나 덕분에 반짝 떴다가 지금 월가에서 다시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가라앉는 거예요. 안 가라앉고 유지되면서 심지어 이번 달 들어서 반등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로나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전자상 거래를 크게 줄이지 않더라. 그래서 온라인 판매 금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마존에 해당하는 온라인 침투율, 한번 쇼핑할 때 온라인 얼마나 쓰느냐에 대한 비중은 줄지 않더라.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야 이제 아마존도 가을 되면 돌아서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한번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존도 보시면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30% 넘게 빠졌는데, 거기에 추가로 지금 알파벳 아마존이 주식 분할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식 투자 좀 하신 분들은 알파벳 아마존 주가가 좀 신기하실 거예요. 전 볼 때마다 신기하거든요. 알파벳이 원래 2,000불, 3,000불 하던 주식이었는데 100불이고요. 아마존도 주식 분할해가지고 100불대예요. 둘이 주가 비슷하거든요. 흐름도 비슷합니다. 지금 고점에서 한 30% 빠져가지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오르거나 내릴 걸로 보여지고, 아마존도 지금 30% 빠져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눈치 보고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주식 분할했으니까 올해 연내에 우량주로 대표 주식들이기 때문에 다우지수 편입할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다우지수가 2018년, 2020년 이렇게 2년마다 공식적인 건 아닌데 놓고 보니까 한 2년 정도마다 주로 변경을 했대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서프라이즈로 발표하면은 그때 주가도 조금 요 호재로
원래 이런 지수에 편입된다 그러면 호재로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덩달아 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악재들은 다 나올 건 나온 것 같고 이제 슬슬 이런 기대할 만한 얘기들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고점에서 45% 빠졌다가 35% 박스권입니다. 이제 실적 발표 따라서 잘 나오면 올라갈 거고 못 나오면 또 떨어질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리포트들에서는 이제 전자상거래 바닥은 치지 않았겠냐, 코로나 거품은 다 빠졌는데 괜찮지 않겠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아마존, 이번 주 진짜 빅위크네요. 빅위크 진짜 긴장되네요. 저도 들고 있는 주주기도 하면서 이런 빅테크 주식들도 들고 있고 뭐 나스닥 ETF도 들고 있기 하기 때문에 아마존, 알파벳 이런 주식들이 잘 나와야 나스닥도 같이 오르고 하니까 덩달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같이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마무리로 이번 주에 이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불황은 사냥의 시간이다. 지금 현금 짱짱한 미국 기업들은 몸값 떨어진 스타트업들이나 벤처기업들 막 사들인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뺐는데 M&A 합병 규모, 그러니까 인수합병 규모는 작년이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지금 코로나 특수가 끝났는데도. 제가 그래서 불황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헤지펀드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불황에 아주 사냥꾼처럼 달려가가지고 기회로 만드는 사람인데 명언이 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뀔 때 큰 기회가 온다. 경기 호황이라면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호황기에 돈을 모아서 불황 위기 때 투자하라. 지금 모두가 다 또 불황이 온다고 하고 불황의 한 가운데라고 하니 또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마침 또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도 기업들처럼 현금 가지고 불황에 부지런히 몸값 싸진 빅테크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들 부지런히 사 모아서 호황을 또 누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주요 우량주 현황 하락률 순으로 또 보여드렸습니다. 많이 빠진 것들 이슈 있는 거는 제가 주간 라이브 때 한 번씩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 주는 이슈가 마침 디즈니, 스타벅스, 알파벳, 아마존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잠깐 제 책과 주식 상품권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코드 소몽 입력하시면 자유롭게 해외 주식을 매수하실 수 있는 주식 상품권을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1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하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도 보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며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